근본적인 잘못을 찾아서 고백하는 게 세 번째예요.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잘못을 고백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나의 태도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과거에 어떤 도구를 잠깐 신뢰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은 그런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항상 하게 되면 이 양심의 가책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올 때에 이제 10년이고 20년 후에 그 회사의 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한 사람은 용서를 구했는데 사장의 용서를 갖다가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또 똑같이 가서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두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똑같은 사장이 가서 용서를 구했는데 그 용서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은 가서 사장님, 제가 옛날에 회사에 다닐 때 그냥 이렇게 그냥 회사에 있는 그 공구를 내가 좀 신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그냥 내가 다시 그 공구를 돌려주려고 그래도 없고 하니까 내가 그냥 돈으로 배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마 사장은 돈은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괘씸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만약에 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그때 회사에 있을 때 사장님께서 저를 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저에게 직장을 주어서 우리 가정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는데도 제가 그 은혜를 모르고 제가 이런 도구를 가지고 장난을 좀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평상시에 제가 그 당시에 사장님에게 대해서 감사한 그런 태도를 가지지 못한 것을 갖다가 제가 크게 지금 뉘우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나의 잘못된 용서를 갖다가 또 내가 늘 아니면 회사에 있으면서 회사의 동료들에게 늘 불평을 늘어놓고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동료들에게 나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가지고 사장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평판을 가지게 한 그런 태도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못된 것을 깨달으니까 그걸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아마 그렇게 용서를 구했다고 하면 사장이 돈을 이 사람아 그게 다 지나간 일인데 그게 무슨 뭐 하겠는가 그러면서 그의 그 진정한 마음의 태도를 용서를 받고 아주 좋은 관계로 화목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라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이제 고백하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전화를 이제 하면 전화를 들으면 상대방의 그 음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지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아주 속으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편지 문자만 가지고 감동받는 것보다는 직접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내가 용서를 구할 때에 그게 아주 효과적인 그런 실제적으로 용서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역시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전화를 통해서나 직접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주 제일 효과적이고 적절하다. 왜? 말 안에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의 에너지가 들어있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나의 그 진실함이 나타나서 그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할 때 입만 가지고 할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말로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방이 금방 용서를 해주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용서를 하긴 하는데 하나의 형식적으로 용서할 때가 많아요. 가가지고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뭐 지난번에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 선생님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러거든요. 이건 가정법이에요. 대체적으로 아마 한국 사람들이 표현할 때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잘 볼 그 말의 뉘앙스를 잘 따지고 보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하면 나는 속으로는 잘못을 안 했지만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섞여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가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혼자서 용서를 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용서를 하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또 반응하느냐. 난 용서 다 구해서 내가, 그런데 말이야. 째째하게 남자가 말이야. 그 조그만 가지고 내가 용서를 구했으면 그걸 받아줘야지. 받아주지 않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더 신실하게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 깊은 어떤 그 상처가 있다든지 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구해놓고 난 다음에 나는 용서를 구했는데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더 발생하죠. 돌아다니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용서를 구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죠. 물론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에게, 또는 나의 영적인 권위자에게, 우리 교우들 사이에 동료들, 이제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 다음에 나이 어린 자녀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또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잘못했는데도 구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네. 부모도 아버지도 잘못한 걸 갖다가 이 애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똑같이 나도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러한 태도로 바뀌게 되죠. 내가 어떤 태도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용서를 구했는지,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에 분명히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어떠한 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참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이지만은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은 아주 용서를 받는 좋은 방법이에요.